오늘은 도플갱어, 유전자, 그리고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나 가족에게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도플갱어, 즉 우리와 놀랍도록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도플갱어의 존재가 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유전자 다양성과 인간의 피부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외모와 유전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함께 유전자와 피부색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확률이 생각보다 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전자 구조의 99.9%가 같다고 하니까요. 그 말은 우리 중 대다수가 서로 아주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피부색은 이렇게 다양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유전자 다양성은 말 그대로 한 종 내에서 유전적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치타는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서 모든 개체들이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치타가 환경 변화나 질병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종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치 여러 도구가 들어있는 공구 상자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간의 유전자 다양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특히 피부색 같은 특정한 특징에서는 인구 내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부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왜 지역마다 피부색이 다른 걸까요? 사실 피부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햇빛, 즉 자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적도 근처처럼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는 멜라닌이 많이 생성되어 피부가 어두워지는데요. 이것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자외선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엽산이 파괴될 수 있는데 멜라닌은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자외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쪽 지역에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하기 위해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햇빛이 적은 지역일수록 피부가 밝은 이유는 비타민 D 합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피부색은 단순히 외모의 차이를 넘어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적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류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종, 같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유전자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피부색은 유전적 차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대부분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집단 간의 유전적 차이는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즉, 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많은 유전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부색은 그저 환경에 따른 적응의 결과일 뿐, 우리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인종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일 뿐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구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더 많은 유전적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피부색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부색과 같은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단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류의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색은 단지 우리가 햇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적응의 결과일 뿐이며 이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클라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클라인은 어떤 특징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부색이나 눈 색깔 같은 특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절된 경계 없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죠.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종적 구분은 과학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단지 연속적인 변이일 뿐입니다. 또한 인종 개념은 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머리카락의 색과 같은 외모적 특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출신이나 유전적 배경을 추정하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유전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같은 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유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부색과 유전자, 그리고 인종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인류이고 서로 다른 피부색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부색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또는 도플갱어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 다양성에 이어 각종이 어떻게 구분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